생각은 내가 하고 행동은 뇌가 한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뇌가 일하게 하라. 안녕하세요.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부의 역설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읽는 내내 공감을 많이 했던 책이었습니다. 특히 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매우 인상적인데요. 작가님이 직접 겪은 억대 연봉과 몰락의 경험을 통해 성공의 진정한 의미와 그에 따른 뇌의 역할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성공이 단순히 외적인 조건이나 재정적인 자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신다는 점입니다. 작가님의 경험이 담겨 있어서 그런지 읽으면서 현실적으로 다가왔던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나름 열심히 자기 개발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힘들고 가난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을 제대로 파헤쳐서 온전히 본인 것으로 습득한다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내면과 뇌를 중심으로 부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부의 역설, 이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럼 뇌를 어떻게 바꿔야 성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알아보기 위해 지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의 역설, 강범구 지음, 구겔 미디어에서 편했습니다. 머릿말, 오늘도 힘들게 자기계발을 하는 당신에게. 나는 원래 잘나가는 자기계발 강사였다. 하고 싶은 일을 하라. 긍정적으로 살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메시지의 강의를 하고 다녔다. 그렇게 10년 이상 전국을 누비다 보니 나름대로 꽤 유명해져 1시간 강의에 200만 원을 받는 억대 연봉 강사의 반열에 오르기도 했다. 나는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쌓은 것이 무너지는 것은 정말 한순간이었다. 코로나로 인해 강사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수입이 막혀 어영부영하는 사이 빚까지 지게 됐다. 나는 불어나는 빚을 막기 위해 대리운전과 배달 일을 해야만 했다. 나는 자기계발 강사로서 성공하는 방법쯤은 이미 마스터했지라고 자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결국 보기 좋게 망해버렸다. 그리고 나서야 깨달았다. 수많은 자기계발 방법이 성공과 전혀 관련 없는 행동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열심히 사는 것과 성공은 별다른 연관이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참아가며 하는 것도, 책을 많이 읽는 것도, 긍정적 사고를 유지하는 것도 소용이 없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고 성공을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강의는 틀렸다. 무너진 나의 삶이 그 증거이다. 무너진 삶을 꾸역꾸역 살아내며 나는 하나의 문제에 천착했다. 도대체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나는 미친 사람처럼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 동분서주했다. 온갖 인물의 성공 사례를 뒤져보고 뇌과학을 탐구했다. 그 과정에서 마련한 가설들을 나 자신에게 실험해 보기도 했다. 그리고 나서야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알게 되었다. 그건 학벌도 노력도 운도 아니었다. 그건 바로 뇌를 바꾸는 것이었다. 성공을 만들어내는 부자의 뇌. 나는 나의 뇌를 바꾸기로 했다.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뇌가 필요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뇌는 버려야 했다. 그러기 위해 내가 한 일은 돈을 벌었다 라고 외치는 것이었다. 나는 선포했다. 올해 10억 원, 다음에 100억 원, 그 다음에 1000억 원을 벌겠어.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매일 이 말만 반복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아무 데서나 반복해서 말하고 노트에 적었다. 10억, 100억, 1000억을 벌었다. 입이 마르고 손이 아팠다. 그러다 그냥 내용을 줄여서 1110억 원을 벌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이것만이 내 뇌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2달하고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내 머릿속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곧바로 아이디어를 정리해 실행으로 옮겼다. 3달이 되자 그 아이디어들로 인해 돈이 벌리기 시작했다. 마치 나의 뇌가 스스로 돈을 버는 것 같았다. 생각을 시작한 지 10달째가 된 지금 나는 8억 7천만 원에 달하는 매출을 내는 기업을 갖게 되었다. 당신은 과연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가? 많은 이들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 자연스럽게 성공에 다다를 것이라 믿는다. 힘들게 살아야 성공한다 라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살아간다. 다들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뇌과학적으로 틀렸다. 힘들게 살면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성공은 기회를 잡는 것이다. 당신이 좋아하는 스타가 당신 바로 앞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데 당신은 그가 나오는 영상을 시청하느라 그가 앞에 있는지도 모른다면 성공의 기회는 이와 같다. 성공하려면 성공 자체에만 집중해야지 성공하기 위한 방법이나 조건 같은 것들에 몰두하고 있으면 안 된다. 성공하기 위해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뇌, 즉 부자의 뇌를 지녀야 한다. 부자의 뇌는 성공한 자신의 이미지에 강력하게 몰입되어 있는 뇌다. 내가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라고 반복해서 말한 것 또한 부자가 된 자신의 이미지를 나의 머릿속에 심기 위해서였다. 뇌를 변화시키는 생각의 힘. 역설적이게도 큰 돈을 버는 사람이 작은 돈을 버는 사람보다 훨씬 쉽고 편하게 돈을 번다. 왜 그럴까? 작은 돈을 버는 이들은 몸으로 돈을 벌고 큰 돈을 버는 이들은 머리로 돈을 벌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야 할 것은 머리로 돈을 번다 하여 그들이 타고난 천재 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은 오히려 사회 부적응자에 가까운 공상가들이다. 동시에 그들은 본능적으로 생각의 힘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생각의 힘으로 자신의 뇌를 성공에 걸맞은 부자의 뇌로 세팅하여 성과를 얻은 것이다. 생각은 뇌를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반복해서 생각할 때 뇌는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변화한다. 이 책의 중심부로 가는 과정에서 생각이 뇌를 바꾸는 원리를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동시에 당신의 뇌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당신은 뇌를 새롭게 프로그래밍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당신의 삶은 이 책을 읽기 전과 후로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자기계발 시장이라는 거대한 호수에 돌을 던지려 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매일 책 쓰기, 일기 쓰기, 맡은 일에 몰입하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자기 관리하기 등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마라. 힘들게 살면 뇌는 힘들게 살 환경만 보여준다. 자기계발은 반드시 뇌를 망가뜨린다. 노력할 때 떠오르는 고난과 고통의 이미지가 당신의 뇌를 중독시키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자기계발을 실천했지만 더더욱 망가진 생활을 하고 있는 당신의 삶이 그것을 증명한다. 성공하고 싶어 남들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남들보다 뒤처져 있는 당신의 삶이 그것을 증명한다.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 더 성공에 멀어지는 이른바 부의 역설이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이 부자의 뇌를 만들어 돈 버는 재미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을 통해 더 정확히 알게 되겠지만 당신은 이미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상상할 수 있다면 이룰 수 있다. 강범구. 실전보다 상상이 효과적이다. 수영 황제라 불리는 사내가 있다. 세계 대회에서 그가 획득한 금메달만 50여 개. 평생 올림픽 하나만을 목표로 훈련하는 경쟁 선수들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주는 기록이 아닐 수 없다.
살아있는 전설인 마이클 펠퍼스는 올림픽 역사상 유일하게 한 올림픽 대회에서 8개의 금메달을 딴 기록도 갖고 있다. 세계 신기록을 세운 상상훈련. 키에 비해 다리가 짧고 큰 손발을 지닌 펠퍼스의 신체 스펙은 수영에 최적화되어 있다. 그러나 그가 수영에 유리한 조건만 지니고 있었던 건 아니다. 그에게는 어려서부터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판정을 받을 정도로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펠프스의 수영 코치는 그가 세계 최고의 수영 선수가 될 것이라 믿었다. 펠프스가 감정만 잘 조절할 수 있어도 큰 성취를 이루리라 본 것이다. 그래서 코치는 그에게 잠자기 전과 일어난 후 완벽하게 수영을 하는 상상을 하라고 가르쳤다. 그 말을 들은 펠프스는 슬로우 모션으로 완벽하게 수영을 마치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다. 출발대에 서 있는 모습, 물속으로 들어갈 때의 느낌, 벽을 짚고 턴할 때의 느낌, 마지막 도착해서 입술에서 물이 떨어지는 느낌까지 모두 완벽하게 떠올렸다. 그렇게 상상 훈련을 지속하자 상상으로 자신이 수영을 마쳤을 때 기록까지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펠프스가 지속한 상상 훈련의 효과는 이후 엄청난 역량을 발휘하였다. 베이징 올림픽 남자 200m 저병에서였다. 경기 시작 신호와 함께 다이빙을 한 펠퍼스는 이상함을 감지했다. 그의 수경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물속에서 수경에 의지해 시야를 확보하는 수영선수에게 이는 매우 치명적이었다. 수경을 고쳤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마침내 3번째 턴을 할 때가 되니 흐릿하게 보이던 것조차 보이지 않게 되었다. 결국 펠프스는 눈을 감고 수영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눈을 감았고 펠프스의 뇌는 그간 프로그래밍 되어 있던 대로 펠프스의 몸을 움직였다. 눈을 감았지만 그는 오히려 상상했던 모습 그대로 자신이 움직이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의 코치는 만약을 대비해 컴컴한 저녁 시간 불을 켜지 않고 그를 훈련시킨 적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코치는 알고 있었을까? 결국은 뇌가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아무리 세계적인 선수라더라도 눈을 감고 저병에 막판 스퍼트를 하기는 어렵다. 그 속도로 얼굴을 벽에 부딪히게 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펠프스는 상상했던 대로 거리를 측정했고 21번의 스트로크가 남았다고 판단한 뒤 막판 스퍼트를 했다. 물 밖에서 울려 퍼지는 함성.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펠프스는 그저 상상했던 대로 움직였다. 그는 마지막 스트로크를 하며 손을 앞으로 쭉 뻗었다. 그러자 정확하게 그의 손이 결승점에 닿았다. 상상 속 계산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것이다. 펠프스는 물안경을 벗어던지고 전광판을 바라보았다. 전광판 속 그의 이름 앞에는 WR이라는 글자가 빛나고 있었다. 월드 레코드, 세계 신기록이었다. 경기 후 소감을 묻자 펠프스는 웃으며 대답했다. 정말 맹인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이후 펠프스의 전담 감독은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 수영 시합 전 펠프스는 상상 속에서 이미 절반 이상을 수영한 상태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모든 것이 자동으로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펠프스의 사례는 실제 훈련보다 상상 훈련의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입증한다. 그에게 있어 실제 훈련은 상상 훈련을 진행할 때 필요한 소스를 공급해주는 일종의 정보 수집 과정에 불과했다. 노력하지 말고 생각하라. 우리는 그동안 집, 학교, 사회에서 참아야 한다라고 배웠다.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끝까지 참아내는 것이라 알고 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믿음이다. 성공은 참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자기계발 모임이나 독서 모임에 나가보기 바란다. 그곳에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가득하다. 아는 것도 많고 뭔가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인생은 늘 피곤하고 힘들다. 왜 그럴까? 열심히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것,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는지도 잊은 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그런데도 그 모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라도 해야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심어진 것이다. 그러나 정작 제대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독서 모임이나 자기계발 모임 같은 곳에 나오지 않는다. 흔한 자기계발서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을 열심히 산 사람들, 의지력의 한계를 돌파한 사람들이라 평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성공만 생각한 사람들이다. 뇌를 자신이 원하는 목표로 프로그래밍 시킨 사람들이다. 그들의 노력은 프로그래밍된 뇌가 내리는 명령에 자연스럽게 따른 결과일 뿐이다. 남들에게는 지옥같이 힘든 시련도 그들은 전혀 의지력을 소모시키지 않고 해낸다.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펠프스 또한 수영에 타고난 신체 조건을 지녔어도 훈련을 게을리했다면 실패할 수 있었다. 어려운 훈련을 이겨냈다고 해도 그로 인해 수영이 하기 싫어졌다면 실패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수영은 그에게 힘든 것이 아니었다. 펠프스는 인터뷰 중에 이렇게 말했다. 저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몰라요. 날짜도 몰라요. 전 그냥 수영만 해요. 국내에서는 이 말이 마치 유머처럼 돌아다니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웃음의 소재가 아니다. 그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도 아니다. 이것은 머릿속의 목표 외에 다른 생각은 전혀 없는 상태의 전범이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수영만 가득했던 것이다. 그렇게 그는 수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영은 그에게, 아니 그의 뇌에게 숨을 쉬듯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 결과까지 바꾸는 착각의 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만으로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깜짝 놀랄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생각의 흔한 예로는 아이고 죽겠다. 혹은 나이를 먹으니 기력이 없어. 살이 찌니 더 힘들어. 점점 더 증세가 심해져. 와 같은 것들이다. 이러한 생각들은 뇌에게 우리 몸의 에너지를 지금보다 더 빼달라고 주문하는 역할을 한다.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EBS 다큐 프레임 인간의 두 얼굴에 나온 내용을 살펴보자. 서울의 한 쇼핑몰에서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다. 촬영진은 쇼핑몰에 가니부스 하나를 만들고 행인들에게 그곳을 기적의 신소재 체험 공간이라 소개했다. 그러고는 해당 신소재의 자기장을 통해 신체의 통증을 줄여준다며 체험을 권유했다. 나사에서도 이 신소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부스 안에 들어가면 연구원, 개발자, 박사로 보이는 사람들이 체험을 안내해준다. 그들은 신소재로 만들어진 옷, 모자, 막대 등을 꺼내어 행인들의 몸에 결리는 부분이나 통증이 있는 곳에 물건들을 가까이 가져다 댄다. 그러면 행인들은 하나같이 결리는 곳이 풀리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코가 뚫리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심지어 실험을 마치고 촬영진이 전부 가짜였다고 밝혀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가짜 아닌 것 같은데요? 방송에서는 이러한 반응을 착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심리학의 시선에서 내린 판단이다. 물론 신소재의 효과는 가짜이겠지만 행인의 통증이 한동안 사라진 것도 가짜라고 할 수 있을까? 그에게 자신의 건강이 좋아졌다는 믿음이 생기자 그는 정말로 건강이 좋아지게 된 것이다. 뇌는 우리 몸의 모든 신진대사에 관여한다. 오장육부가 자신의 기능대로 작동하는 것도, 특정 손상 부위를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도 모두 뇌가 시켜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의 건강은 뇌의 상태와 명령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는다 해도 뇌가 그 치료의 효과를 믿지 못하면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다. 뇌가 스스로에 대해 나는 아직도 아픈 사람이야. 내 건강은 좋아질 수 없어.
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건강이 좋아지기 위한 뇌의 작동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아무런 효과가 없는 치료라 해도 뇌가 그 치료의 효과를 믿으면 건강이 좋아진다. 스스로에 대해 건강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뇌가 그에 걸맞는 행동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착각의 힘이다. 이러한 착각의 힘을 잘못 발휘하여 최악의 결과를 맞이한 예시도 있다. 고장난 냉동창고에서 얼어 죽은 인부의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인부가 냉동창고 안에서 일을 하던 도중 갑작스럽게 냉동창고 문의 전원이 차단돼 안에서 문을 열 수 없게 되었다. 혼자 냉동창고 안에 갇혀버린 것이다. 그는 그렇게 죽어가며 벽에다 자신의 기록을 남겼다. 동료의 실수로 나는 냉동창고에 갇혔으며 너무 추워서 괴롭다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그는 다음날 냉동창고에서 얼어 죽은 채로 발견됐다. 그러나 사실 전원이 꺼진 냉동창고는 사람이 죽을 정도로 춥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의 머릿속에는 냉동창고에 갇혀 있으니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이러한 착각이 그의 뇌를 바꾸어 스스로 목숨이 끊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생각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 우리는 스스로 건강해질 수도 스스로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건강을 위해 식단과 운동에도 신경을 쓰고 아플 땐 병원 치료도 받아야겠지만 뇌의 역할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긍정적 의도. 내가 마인드 코칭을 하고 있을 무렵 한 직장인이 나를 찾아왔다. 직장 생활 4년 차인 그는 두통이 사라지지 않아 힘겨워하고 있었다. 그의 일은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보는 것이었는데 그는 늘 숫자 하나하나가 틀릴까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머리에 쇠못이 박혀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그에게 의학적으로 특별히 병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을 했지만 그의 업무 특성상 불가능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틀릴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잘하고 싶어서 그런 거 맞죠? 이제 머릿속에 있는 못을 빼도 좋을 것 같아요. 그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입을 열었다. 틀린 게 아니라 완벽하게 잘하고 싶어서군요. 나의 말대로 생각하자 즉시 머리가 맑아졌다고 했다. 그는 연신 말도 안 된다며 머리가 이렇게 개운했던 적이 언제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 스트레스를 부정적 의도로 받아들일지 긍정적 의도로 받아들일지에 따라 뇌에 가해지는 손상의 정도가 바뀌게 된다. 틀릴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같은 부정적 의도는 스트레스의 영향을 강화시킨다. 반면 잘하고 싶어서 그랬다와 같은 긍정적 의도는 스트레스 영향을 약화시킨다. 물론 부자의 뇌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도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환경에 놓여 있다면 스트레스의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긍정적 의도를 찾아야 한다. 그렇게만 해도 훨씬 더 가볍고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 내게서 이러한 내용의 강의를 들은 이들은 가끔 내 뇌를 속여야 하는 거군요 라고 말하기도 한다. 어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뇌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뇌를 프로그래밍하는 것이다. 우리는 뇌와 협력할 수 있다. 당신의 사고를 묶어두는 앵커링. 배가 어딘가에 정박할 때 닷을 내리는 것을 앵커링이라고 한다. 아무리 크고 거대한 선박도 앵커링이 되어 있으면 항해가 불가능한데 이러한 특징에서 비롯된 심리학 용어로 앵커링 효과가 있다. 주로 사람이나 상품에 매겨진 첫인상이 이후의 판단에 지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앵커링 효과는 성공을 관장하는 뇌 영역에서도 일어난다. 우리의 무의식에 성공을 막는 앵커링이 걸려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삶이 항상 제자리일 수밖에 없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만 고되어져 간다. 마치 닷을 내려놓고 엔진을 풀가동시키면
배의 엔진이 과열되어 고장나는 것처럼 말이다. 성공을 방해하는 앵커링의 사례는 너무나 많다. 돈 버는 것은 힘든 일이야. 남의 돈을 받아오는 것은 원래 어려운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은 청각 기억이 무의식에 깊게 자리 잡은 사람은 주변 사람이 여기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라고 말해줘도 이를 거절하고 어렵게 버는 길만 찾아간다. 당신은 삶이 너무 힘들어 쉬기 위해 여행을 갔다. 여행하는 내내 멋진 풍경을 사진으로 찍으며 힘을 얻는다. 하지만 여행이 끝난 후 당신의 삶은 다시 빠르게 끔찍해진다. 여행 때 찍은 사진의 이미지와 여행하는 내내 일상의 삶을 끔찍하다고 여긴 기억이 앵커링 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공을 위한 앵커링 훈련. 삶이 정말 풍요로워지길 바란다면,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원하지 않는 삶에 박혀있는 앵커링을 거두고 원하는 삶에 앵커링을 걸어야 한다. 부정적인 앵커링을 풀고 긍정적인 앵커링을 거는 것이다. 다음에 5가지 앵커링 훈련을 수시로 실천해보자. 자신이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훈련하면 된다. 첫 번째, 시각적 앵커링 훈련. 성공했을 때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고 비전 보드를 만들어 놓자. 비전 보드란 내가 성공했을 때 보게 될 이미지, 나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모아둔 것이다. 물질적으로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그걸 얻었을 때 이미지를 만들어 보고, 없다면 1,000억 원을 벌었을 때 통장에 이미지를 만들어 보라.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풍경,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 어떤 것이든 좋다. 비전 보드를 만들고 자주 보면서 성공했을 때의 느낌을 떠올려 보자. 두 번째, 청각적 앵커링 훈련. 성공했을 때 나는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지, 그리고 어떤 말을 하고 있을 것인지를 상상해 보라. 그 말들을 눈에 보이는 곳에 적어두고 수시로 읽으며 성공했을 때의 느낌을 떠올려 보자. 세 번째, 후각적 앵커링 훈련. 성공한 삶을 살아갈 때 자신이 사용하고 있을 향수 냄새를 사용해 볼 수 있다. 그것을 성공의 향이라 믿고 사용하는 것이다. 스킨 로션일 수도 있고 샴푸가 될 수도 있고 디퓨저가 될 수도 있다. 향을 맡으며 자신의 성공을 느껴보자. 네 번째, 미각적 앵커링 훈련. 음식을 먹을 때마다 성공하고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면서 먹으면 무엇인가를 먹을 때마다 성공한 삶에 대해 떠올릴 수 있다. 다섯 번째, 촉각적 앵커링 훈련. 엄지손톱으로 검지를 꾹 누르며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다고 말해보자. 계속해서 하다 보면 엄지로 검지를 누르는 습관이 생기고 누를 때마다 목표가 이루어진 생각이 떠오르게 된다. 5가지를 모두 활용해도 좋지만 일부만 활용해도 좋다. 사람마다 특별히 발달한 감각이 있다. 성공이 수월하게 연상되는 한 가지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활성화된 감각일 것이다. 그 감각을 통한 앵커링이 견고해질수록 원하는 목표에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다. 가난의 앵커링에서 벗어나라.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 있다. 개가 밥을 먹을 때마다 종을 치면 밥이 없을 때 종을 쳐도 개는 침을 흘린다. 또 다른 비슷한 예로 밧줄에 묶인 코끼리 실험이 있다. 커다란 코끼리가 다리에 얇은 밧줄이 매어져 나무에 묶여 있다. 코끼리는 나무도 쓰러뜨릴 정도의 힘이 있지만 밧줄을 끊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힘이 없던 어릴 적부터 그 밧줄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밧줄을 끊을 수 없다고 믿어온 코끼리는 커서도 밧줄을 끊을 수 없다고 촉각적 앵커링에 걸려있게 된 것이다. 사람도 이와 비슷하게 프로그래밍 될 수 있다. 고생해야 가치로운 삶이라고 앵커링된 사람들은 일이 잘 안 풀릴 때면 일이 잘 풀리게 할 방법은 찾지 않고 그저 열심히 하는 것에서 위안을 얻는다. 이들은 때때로 일이 잘 풀려 삶이 고생스럽지 않아지면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 원래대로 삶이 어려워질 방법을 찾는다. 잘못된 앵커링으로 인해
이들의 인생은 계속해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들 또한 자신이 알고 있는 방법, 사람들이 알려준 방법을 이용해 충분히 잘 살게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해야 가치로운 삶이라고 앵커링된 뇌 때문에 현재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고는 너무나도 지쳐버린 나머지 내려놓음이라며 힘든 삶에 만족한 척을 한 채 살게 된다. 만약 코끼리가 생각을 통해 자신에게 걸린 앵커링을 풀어냈다면 밧줄만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밧줄을 묶어놓은 나무도 뿌리채 뽑아버릴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생각을 통해 우리에게 걸린 가난의 앵커링을 풀어낼 수 있다. 원하는 생각 속에 살며 생각만으로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음을 믿으면 놀랍게도 성공할 수 있는 눈과 귀, 그리고 감각을 가지게 된다. 당신의 뇌를 성공자의 모습으로 새롭게 앵커링하자. 당신의 무한한 능력을 활용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에게 큰 가치를 제공하는 성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또 그때의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가족들과 풍요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